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가끔 같이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면 친부녀 사이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어머님이 제게 마치 딸처럼 편하게 대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편하게 생각했고 내 인생에 고부 갈등은 없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시동생이 뒤이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새로 들어오자 어머님은 한순간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언제나 제게 다정했던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돌변해서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고 아직까지도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우리 남편과 시동생까지 두 아들을 키워낸 분이었어요. 그만큼 여자로서 강단도 있으셨고 지금과는 다른 예전 시대의 가장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나마 하나 다행이라면 아버님이 떠나시고 집을 한 채 남겨주셔서 시댁 식구들이 집이 없어 방황하거나 길바닥에 나앉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머님이 생활비만 벌더라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혼자 두 아이들 키우며 힘들게 사시느라 고생을 하도 해서 그런지 제가 시집와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아이까지 키우며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 아파하시고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너는 그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지 그러냐? 아니면 애라도 나한테 맡겨.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이고 집에 와서 애 보느라 또 고생이고 너만 보면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안 좋아.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기에는 아이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이나 우리 노후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 낳고 1년 육아휴직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건 원래 벌어도 모자란 법이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쉬지 못하는 상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이 말씀이라도 저렇게 해주시니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너무 복받은 것 같아. 항상 어머님과 저는 이런 식으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이런 식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딱히 제가 실수를 할 일도 없고 어머님이 제게 기분 나쁘게 할 일도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고 예고조차 없더라고요. 저보고 매일 최고의 며느리, 굴러들어온 복덩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한순간에 갑자기 변하게 된 건 시동생이 장가를 가겠다며 우리 집에 동서를 데리고 왔던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 식구들과 인사를 하는 자리였는데도 어머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화점 쇼핑백에 선물을 사서 가져왔더라고요. 간단한 스카프 같은 물건이었는데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 눈에는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나 봐요. 게다가 동서는 인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현재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어머님 입이 실시간으로 귀에 걸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동서를 예뻐하시고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동서처럼 대단한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여자가 봐도 귀여운 외모에 애교 있는 목소리가 시동생은 물론이고 어머님의 마음까지 사르르 녹여버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차피 오빠랑 결혼하면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그렇게 불러도 되죠? 예쁘고 머리 좋고 돈까지 잘 버는 아가씨가 며느리가 되고 싶다며 굴러들어오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싫다고 거절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드리는 것 같네. 어머님이 무심코 하신 말이지만 옆에서 듣는 제가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엄마 말이 좀 심한 것 같다고 한 소리 했는데 어머님은 동서만 바라보면서 저희는 신경 쓰지도 않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어머님과 동서는 둘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동서가 시모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와중에는 다양한 선물 공세가 있었어요. 비싼 화장품부터 옷이며 신발이며 동서가 어머님 댁에 찾아올 때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져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으니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며느리가 된 이후로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두 며느리 차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제가 딱히 잘못한 건 없어도 동서가 워낙 어머님에게 착 달라붙어서 살갑게 굴어대니 점점 제자리가 없어졌죠.
어머님이 생각할 때 저는 능력 없고 못난 며느리였고 동서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에 둘도 없이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저한테 먼저 연락하는 일도 사라졌고 무슨 일이건 항상 동서를 불러내서 둘만 붙어 다니며 어울리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자주 같이 다니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셨고 저도 그런 어머님이 좋았으니까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백화점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던 건데 굳이 일부러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동서가 자진해서 어머님을 전담마크 해준다면 제가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싶었죠. 실제로 두 사람이 붙어 다니는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님이 동서랑 같이 셋이서 아울렛을 가자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 있지? 둘째랑 아울렛 가기로 했는데 별일 없으면 너도 같이 가자. 모처럼 나가서 바람도 쐬고 우리 집안 세 여자끼리 뭉치는 날도 있어야지. 최근 들어 저를 부르는 일이 없었는데 웬일인가 싶었어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내심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울렛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동서가 어머님 옷을 사드리겠다고 만든 자리였는데 물건을 사는 족족 쇼핑백을 저한테 넘겨주시더라고요. 넓은 아울렛을 걸어다니면서 대신 짐을 들어줄 짐꾼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같이 쇼핑하러 가자는 줄 알고 저는 신용카드까지 하나 챙겨들고 바보처럼 달려갔었던 거죠. 얘 이것도 좀 들어라. 그리고 빨리빨리 따라와. 아까부터 계속 너만 뒤로 처지잖니. 어머님이 옷을 고르면 동서가 계산을 하고 그 쇼핑백은 자연스럽게 제게 넘어왔습니다. 전부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빈손으로 앞서 나가면 제가 무술이라도 된 것처럼 양손에 바리바리 짐을 들고 졸졸 따라가는 모양새였죠. 쇼핑백을 5개 정도 혼자 들고 있으니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모멸감과 수치심까지 들었습니다. 어머 형님, 너무 무거우시면 제가 좀 들까요? 저한테 하나 주세요. 아니, 나이로 보나 집안에서 위치로 보나 애초에 짐을 동서가 들던지 최소한 저와 반씩 나눠 들어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하란다고 지금까지 신경도 안 쓰다가 뒤늦게 걱정해주는 척 하는 것이 너무 얄밉게 보였습니다. 됐다 됐어. 걔는 신경 안 써도 돼. 원래 옛날부터 나랑 장 보러 다니면 짐 들고 따라오던 애야. 그나저나 둘째 너도 뭐 하나 골라봐. 내가 사줄게. 나도 염치가 있지. 너한테 받기만 할 수는 없잖니. 생글생글 웃으며 제 속을 긁는 동서도 얄밉고 아예 대놓고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한테는 더 크게 화가 났어요. 2시간 정도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나 먼저 차에 가서 기다리겠다 하고 혼자 주차장으로 와버렸습니다. 내 차로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는데 해도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시모와 동서는 1시간 넘게 쇼핑을 계속하다가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다시 올라오는 고속도로 안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차 안에서는 아무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어머님이랑 뭐가 잘못된 건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 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하고 어머님께 전화를 직접 걸었어요. 동서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갑자기 사이가 멀어지고 그간 제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전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잘 지내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제가 진심을 이야기하면 어머님도 잘 들어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섭섭해? 너가 섭섭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너한테 섭섭하다. 너가 애들도 아니고 나이 어린 둘째한테 질투나 하고 창피하지도 않니? 이제 새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있는 네 동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 조금 내가 신경 써주는 걸 못 참아서 이러는 거야?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못 참고 서운함이 폭발해버렸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추잡스럽게 매달렸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어쩌던지 말던지 신경을 안 쓰면 그만인데 그깟 시어머니 관심 좀 더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싶긴 합니다.
저를 미워하시는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이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인 줄 알았어. 근데 둘째 오니까 알겠더라. 너는 지금까지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 둘째는 좋은 회사 다니고 오히려 자기 남편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며느리 하나 더 있었으면 아마도 우리 집안을 일으켰을 거다. 양심이 있으면 너도 둘째한테 질투 같은 거 하면 안 돼. 어머님이 제가 이름도 없는 변변치 못한 회사를 다닌다고 동서와 비교를 하면서 대놓고 무시를 하셨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생각했고 밀려드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님과 했던 전화통화 내용을 전부 털어놓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분개하면서 자기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전부 말씀드리자. 당신이 지금까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무시당하고 살아. 저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적지 않고 예전만큼 풀타임으로 일을 못하시니까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드리자는 생각이었죠. 매번 입금해드릴 때 남편의 이름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 돈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고 사는데 네 돈 내 돈이 따로 있나요? 사실 남편은 처음부터 50만 원만 보내자고 했지만 제가 100만 원 보내자고 했어요. 친정부모님은 생활비 지원까지 해드려야 할 필요는 없었기에 내 용돈으로 알아서 챙길 테니까 어머님께 100만 원을 드리자고 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 관리를 도맡아 해온 것도 저입니다. 남편은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고 회사 다니면서 일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월급을 전부 저한테 맡겨왔고 저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월급을 모두 관리하면서 적금을 넣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집도 제가 사자고 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남편은 항상 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직도 신혼 때처럼 전세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이 돈을 저보다 잘 벌어오는 건 맞지만 그 벌어온 돈을 아끼고 모아서 재테크로 지금까지 2배 이상 불린 건 제가 한 일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아들이 능력 있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쯤으로 보였나 보죠. 저는 성격이 동서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티를 내면서 내가 용돈 드리는 거라 생색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챙겨드릴 때도 남편을 앞세웠지 제가 나서고 설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생각했지만 지금의 어머님의 태도를 보니 티를 좀 낼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나서서 어머님한테 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님 용돈을 사실 내가 드리자고 한 거고 우리 부부 재산 관리하며 늘려온 것도 제 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제가 없어 보이게 느껴졌어요. 그저 어머님은 대기업 다니는 둘째 며느리가 좋다고 하시니까 나는 앞으로 어머님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시댁 식구들 모임에서 동서가 제 뒷담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이었고 동서가 예약해놓은 한정식집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시동생을 만나서 남편도 같이 한 대 피우고 천천히 들어오겠다 하더라고요. 날이 좀 쌀쌀했기 때문에 저 먼저 식당에 들어갔고 직원이 미리 예약한 룸을 알려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까지 갔더니 안에서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저번에 예뻐서 갖고 싶다 하시던 지갑 준비했어요. 미리 드릴게요. 지금 한번 풀러보세요. 그래? 너가 진짜 센스가 남다르다니까? 가끔 한 번씩 너가 내 첫째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걔는 센스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오늘도 보나마나 거지 같은 선물 준비해왔겠지. 그래도 형님이 사람은 착하잖아요. 능력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니야, 걔는 가만 보면 음침한 구석이 있어. 얼마 전에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왜 너만 예뻐하냐고 나보고 너무한다더라. 솔직히 너처럼 어리고 예쁘기라니 대기업 다니면서 돈이라도 잘 버니? 하긴 형님이 질투가 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해하세요. 사람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무섭더라고요. 이것들이 가만 보니까 저를 완전 바보 등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대인배처럼 내색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보고 동서에게 질투심 느끼고 열등감에 험담이나 하는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듣고 더 이상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금 전까지 제 흉을 보고 있던 동서가 또다시 생글생글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제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어머님 생신 선물로 사왔던 가디건을 식탁 위에 집어던졌고 동서 앞에 있던 잔을 들어서 그 안에 들은 차를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아, 뜨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팔팔 끓는 물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나 봅니다. 금방 정신을 차린 동서가 제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저는 눈 똑바로 뜨고 동서에게 사람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도 센스 없는 며느리가 센스 없는 선물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백화점 가서 바꾸던지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드리던 용돈은 이번 달부터 못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미 아시다시피 제가 자격지심이 좀 있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버는 둘째 며느리한테 생활비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제 더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미련 없이 뒤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시동생과 함께 들어오고 있던 남편에게 오늘 볼일 끝났으니 우리는 집으로 가자고 했죠. 남편이 어리둥절했지만 제 얼굴 표정을 살피고 무슨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 싶었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생신에 저희는 파토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그때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차라리 잘 됐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남편도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동서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서 다행이라네요. 그리고 정말 이번 달부터 어머님께 보내던 용돈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용돈 안 보낸 지 이틀째 되는 날 어머님이 제게 먼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들으니까 용돈 너가 보내주고 있었다면서? 아무리 너가 화가 많이 났어도 주던 건 그대로 줘야 할 거 아니니? 그 전에 제 험담했던 일은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용돈 왜 안 보내냐고 물으셨어요. 어머님, 저한테 며느리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 저한테 대접받을 생각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동서한테 말씀하세요. 대기업 다니는데 설마 어머님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요? 제가 하는 말에 어머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시댁과 저는 연을 끊었고 이제 앞으로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남편도 자기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고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모든 책임도 어머님이 지시는 게 맞겠죠. 한 달에 100만 원이 생활비가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돈 받아서 일도 덜 하실 수 있었을 테고 혼자 사는 어머님이 먹고 사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다시는 한 푼도 거저드릴 생각 없으니까 동서랑 꽁냥꽁냥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